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들리시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좌표계를 수업을 했어요. 좌표계 보시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각 데이터의 레이어에는 각각의 이름표, 이 데이터에 맞는 좌표계를 지정해 줘야 된다. 이게 지정된 좌표계는 QGIS 하단에 보면은 이 프로젝트 좌표계로 투영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좌표계가 두 개로 프로젝트 좌표계랑 레이어 좌표계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제공하는 데서 이 데이터에 대한 좌표계 정보를 주질 않으면 저희는 그걸 어디다 올려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 데이터 포탈 같은 어, 그러니까 공간 정보 포탈이 주로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오래 걸리네요. 일단 이런 데 보면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그 이 좌표계가 어딘지, 이 데이터가 무슨 좌표계를 사용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과제 내드렸던 거 또 많이 해주셨는데, 볼게요. 네, 전소연 씨の노고수 위치도 잘 해주셨고, 근데 저희가 장난감 데이터 갖고 오면 이렇게 데이터가 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치거든요. 이상치. 이건 이상치는 저희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 데이터 편집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 편집에 대한 거는. 한민희 차장님도 잘 보내주셨고, 네,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탈, 우리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 위치 현황, 이 데이터를 내려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CSV로 내려받았습니다. CSV. 그래서 내려받은 데이터를 엑셀이 안 되니까 저희는 문 메모장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쉼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 데이터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위도 경도가 있어요. 그냥 경위도 XY 좌표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지오 코딩을 했던 거는 주소만 있기 때문에 XY 좌표가 없어서 그거를 XY 좌표, 경위도 좌표라든가 뭐 TM 좌표 같은 XY 좌표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오 코딩을 한 거고, 이 데이터의 경우는 위도하고 경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오 코딩을 안 해도 제가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QGIS를 실행을 하시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QGIS. 그럼 저희가 최근에 했던 작업이 1차 시, 2차 시 했어요. 오늘 3차 시 할 차례죠. 3차 시 할 거고, 저희는 항상 했듯이 배경지도를 깔아줄 거예요. 저는 오픈스트리트맵을 개인적으로 선호를 해요.
불러오면은 여기가 4387에서 EPSG 3857로 바뀌었죠. 이게 처음 불러오는 데이터의 좌표계를 프로젝트 좌표계를 설정을 해줘요. 이건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3857로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콤마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올 거죠.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 위치 현황 열기. 그래서 여기가 글자가 폰트가 안 깨졌으면은 맞는 거예요. 만약 폰트가 깨졌으면은 여기 인코딩 윈도우 949가 아니라 UTF-8 그걸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폰트가 안 깨졌으니까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고 보면은 위도 경도 있죠. X좌표는 경도입니다. Y좌표가 위도, 경위도. 경위도 좌표계는 EPSG 4316이에요. EPSG 4316, WGS84. 다른 이름은 WGS84, EPSG 431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지오메트리 데피니션이 안 보이시는 분은 클릭을 해주시면 열리겠죠. 열리고 포인트 코디네이트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경도 위도, add, close. 그래서 줌 투 레이어 하면은 이렇게 좌표가 잘못된 게 있죠. 우리는 원래 이쪽에만 있어야 되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보시면은 이 포인트에서 우클릭 하시면은 카피 코디네이트라고 나와요. 보시면은 맵 CRS는 이 프로젝트 좌표계가 되겠죠. 좌표계가 두 개가 표시되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하나는 레이어 좌표계고 하나는 프로젝트 좌표계다. 그래서 우클릭하면은 카피 코디네이트라고 뜹니다. 그래서 EPSG 4316을 보시면은 37.548 경이도가 이렇게 나오죠. 126.8248. 그런데 줌 투 레이어를 해서 보니 얘네는 좌표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EPSG 4316을 보니까 37.617, 37.616 이렇게 위도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데이터에 오류입니다. 이런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받아서 활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오류가 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처리하는 데가 거의 한 80%가 이 데이터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것처럼 여기에 느낌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오코딩을 해서 좌표계를 찾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이걸 삭제를 하시던가 그거는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중요도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불러오는 거는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불러온 건 임시로 불러온 거예요. 저희가 프로퍼티를 보면은 하여튼 CSV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프로퍼 속성에서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CSV 파일이에요. 아직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지도상에 표현을 해준 거기 때문에 공간 데이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엑스포트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엑스포트 클릭을 하시고 Save Feature As 해서 아웃풋에다가 장난감 도서관 좌표계 CRS 이렇게 해서 OK
하시면은 얘는 속성을 보면은 얘는 shape로 바뀌었죠.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온 거는 텍스트를 임시적으로 공간 데이터에 표현을 해준 거기 때문에 공간 데이터로 관리를 하시려면은 export를 하셔 가지고 저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했으면은 오늘은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 만드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희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 데이터를 직접 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간혹 어떤 위치 같은 거를 표현하는 데이터 레이어를 만드는 경우는 종종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건 저희가 트레이싱 페이퍼를 하나 만드는 거죠. 트레이싱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벡터 데이터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종류가. 점선, 면. 그거를 정해 주셔야 돼요. 도형, 유형을. 인코딩을 뭘로 할 건지, 도형, 유형, 그리고 좌표계는 뭐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하시고 빈 트레이싱지가 만들어지면은 이 편집 모드를 켜게 됩니다. 이걸 에디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도형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형을 만들었으면 도형이랑 GIS는 속성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속성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자, 버리시고 우리가 오픈 스테이트 맵을 깔아 주시고 그다음에 실습 데이터에서 수치 지도에서 B00100 건물 레이어를 불러와 볼게요. N3A B00100 이거를 쭉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는 거는 줌 투 레이어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초등학교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레이어를 만들어 볼 건데 쭉 내려보시면은 초등학교가 여기 도봉중학교 하나 있고 이렇게 있죠. 이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해줘야 된다고요? 트레이싱지를 하나 깔아주셔야죠. 레이어에서 크리에이트 레이어 그 다음에 뉴 쉐이프 파일 레이어 이걸 클릭을 할게요. 여기 메뉴바에서 크리에이트 레이어, 뉴 쉐이프 파일 레이어 여기서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죠. 경로는 아웃풋에다 다 넣겠습니다. 초등학교라는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인코딩은 UTF-8로 하겠습니다. 거의 표준처럼 쓰여요. UTF-8이. 그리고 지오메트리 타입은 초등학교니까는 폴리곤으로 하겠어요. 건물을 입력을 할 거니까는 폴리곤. 좌표계는 지금 좌표계랑 같은 걸 할게요. 지금 N3AB001000이 EPSG 5186입니다. 그래서 EPSG 5186 이게 없죠. 없을 때는
여기 지구본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필터에서 5186 치시면 돼요. 5186. 그래서 여기 클릭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EPSG 5186 나타났죠. 오케이. 그냥 속성값은 많이는 주지 말고 두 개만 줘볼게요. 초등학교 이름을 치기 위해서 네임. 초등학교 이름은 형태가 뭐가 될까요? 숫자가 아니죠. 문자죠. 텍스트. 그리고 길이는 초등학교 이름에 맞춰서 정해주시면 돼요. 일단 디폴트로 갈게요. 80으로 하고. 그다음에 add field list. 이런 식으로 name 필드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다음에 또 넣고 싶은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뭐 층수 넣어볼까? 층수. 건물 층수. 층수는 타입이 뭐일까요? 숫자겠죠. 숫자도 두 종류가 있겠죠. 정수냐, 소수냐, 실수냐. 층은 1.2층 없죠.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 인티저. 그리고 길이도 뭐 10자리 이상 안 가겠으니까는 뭐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초등학교라는 네, 필드네임 한글로 해도 큰 상관없어요. 네, 어, 나중에 이제 고급 분석을 가게 되면은 에러가 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뭐 지달이나 뭐 이런 이 기본 QGIS 프로그램 말고 그 외에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한글화랑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극적이면은 영어가 좋은데 여기서 분석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레이어가 생겼으니까는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죠. 초등학교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편집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편집 모드는 여기 연필 클릭을 해주면은 갑자기 여기에 많은 도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 폴리곤을 그리기 위해서 이거 Add Polygon Feature 클릭을 하시고 도봉 중학교부터 그려볼까요? 이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있어요. 도봉 중학교. 그래서 클릭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됩니다. 다 그려졌으면 우클릭해서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주면은 얘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속성값을 입력을 하라고 나타나죠. 여기다가 1, 네임은 도봉중학교, 층수는 뭐 4층, 오케이 되셨죠. 오봉초등학교도 넣어볼까요? 오봉초등학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는 두 번째니까 아이디는 2, 네임은 오봉초등학교. 층수는 얘도 뭐 5층.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은 이걸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토글 에디팅을 딱 꺼주시면은 저장을 하겠느냐? 그건 세이브 해야죠.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 레이어가 생긴 거죠.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측으로 좀 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두산 아파트. 이거는 아까 이 건물 레이어였었죠. 건물 레이어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해 볼게요. 추가를. 두산 아파트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는 도면 바뀌니까는 하단 여기에 두산 아파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 B001000 이 건물 레이어를 수정을 해야겠죠. 에디트. 해서 마찬가지로 Add Polygon Feature 클릭하시고 이렇게 여기 명칭이 뭐예요? 두산 아파트죠. 종류 아파트, 용도 주택, 층수는 뭐 대충 10층 이렇게 넣을게요. 근데 이거 삐뚤삐뚤 안 이쁘죠? 이런 거는 노드를 조금 수정을 하면 딱 사각형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옆에 Add Polygon 옆에 이 버텍스 툴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여기가 버텍스가 켜지죠. 클릭을 하시고 옆으로 살짝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끝나면 우클릭.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어, 이 패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툴바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툴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어드밴스 디지타이징 툴바라고 있어요. 이거를 추가를 하실게요. 그럼 이렇게 하실 거고, 여기서 Add Polygon 클릭하시고, 옆에 클릭하시면은 디지타이즈 쉐입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타이즈 쉐입. 어, 잠깐만요. 쉐이프 디지타이징 툴바. 여기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쉐이프 디지타이징 툴바라고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사각형 도구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rectangle from 3포인트 이걸 선택을 하실게요. 우클릭하셔서 쉐이프 디지타이징 툴바 클릭하시면 이렇게 툴바가 생성이 되고 그 중에 이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rectangle from 3포인트 클릭하실게요.
그리고 Add Polygon 피처에서 이 디지타이즈 쉐입으로 선택을 하시고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면을 하나 그리고, 아이고, 이게 클릭이 된 다음에 이거를 그리고 쭉 내리면은 사각형이 생기겠죠. 그러면 좀 더 건물을 네모 반듯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예, 안 되신 분 1 쳐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아, 우리 새싹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 우클릭 하셔가지고 밑에서 네 번째 쉐이프 디지타이징 툴바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생기게 생겼죠. 여기서 요거 네모난 거 풀다운 메뉴 눌러보시면은 렉탱글 플럼 3포인트 있어요. 세 점으로부터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 클릭을 하시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디지타이징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밑에 디지타이즈 쉐이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면을 그리고 쭉 내려주면은 네모 반듯한 사각형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울 선택하는 거는 여기 선택 툴이 있어요. 위쪽에 노란색으로 된 거. 이거 선택을 하셔가지고 딜리트 하시면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이용하셔가지고 네모 반듯한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버텍스 편집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여기서 이런 사각형을 임의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버텍스 편집은 요 버텍스 편집 도구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중간에 버텍스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하나 클릭해 주시면은 생겨요. 이렇게 꼭지점이.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버텍스를 삭제하는 거는 선택해주고 딜리트. 버텍스가 없어지죠. 선택하는데 버텍스를 찍은 다음에 삭제. 이렇게 버텍스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삽입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무브도 할 수가 있었죠. 아까 이렇게 잡고 꼭지점을 잡고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죠. 무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객체 형태 바꾸기 뭐 여기에 있는 건데 이거는 각자 해보시는 걸로. 뭐 자르고 하는 건데 저 선택 객체가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객체 분할, 이것도 뭐 각자 한번 다 해보시죠.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객체 추가하는 거, 리쉐이프 피처도 있고 객체를 분할하는 거. 그러면 얘랑 객체가 두 개로 나눠졌죠. 이렇게 두 개를 다시 합칠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은 하나로 합쳐지고 뭐지? 근데 이거는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수정하고 그런 편집 작업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GIS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근데 이거 끝 세이브. 건물 레이어 추가하는 것까지 했고 포인트 레이어 한번 만들어 보고 포인트 한번 찍어 볼게요. 버스 정류장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그걸 한번 포인트 레이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레이어에서 크리에이트 레이어, 뉴 쉐이프 파일 레이어, 파일 네임은 버스 정류장 하시고 지오메트리 타입은 뭐예요? 포인트가 되겠죠. 포인트 선택을 하시고 좌표계는 5186 네임 네임 하면 되겠네. 버스 정류장 이름이니까는 이름은 텍스트 애드 오케이. 그럼 버스 정류장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입력을 하려면은 수정 모드를 해주시고 포인트를 찍어줘야죠.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2 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되면은 세이브. 포토 정류장 속성 테이블 F6 누르면 속성 테이블이 나타나죠.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저는 네임을 추가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편집 모드 켜주시고 필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필드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임 타입은 텍스트가 되겠죠. 포토 정류장 이름이니까는. 그래서 10 OK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시고 F6 그러면 선택된 게 나타나니까 여기서 봄동교회 얘는 시루봉로 얘는 도봉중학교 해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다 입력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편집 모드를 꺼주셔야죠. 세이브 이렇게 해서 속성도 저희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이 프리핸드 라인으로 작성하는 툴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거 이런 뭐 식생도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이걸 디지타이징 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계속 찍어야 되죠. 계속 콩콩콩콩콩콩 찍어가지고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프리핸드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큐자이스 켜주시고 PT1에 보시면은 임상도라고 있습니다. 임상도를 끌어올게요. 그래서 줌 투 레이어 교재에서처럼 임상도를 한번 요만큼만 그려볼 거예요. 요만큼만 그리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임상도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상도 레이어 어떻게 해요? 레이어, 크리에이트 레이어, 뉴 쉐이프 파일 레이어. 이번에 만들 거는 임상도예요. 임상도. 그리고 지오메트리 타입은 폴리곤이 아니라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라인 스트링. 좌표계는 5186. 오케이. 편집 모드 켜주시고 라인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근데 우선 그래서 바깥 경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깥 경계부터 요만큼만. 이 끝에가 교차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나중에 폴리곤으로 변환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게 폐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얘는 폴리곤으로 인식을 못 하겠죠. 여기가 교차되게끔 작업을 해서 우선 큰 경계를 만들어 주고 이제 이 안에 선을 그려 줄 거예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 프리핸드로 그린다고 그랬죠. 이걸 저희가 디지타이징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렇게 계속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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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프리핸드로 그리기 위해서 애드 라인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스트림 디지타이징이 있어요. 스트림 디지타이징.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교차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한번 그려보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안 되신 분 또 있으시면 1 한번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되시는 분들은 우클릭하면 큰 게요. 우클릭. 종류는 다 우클릭입니다. 우클릭.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신 다음에 우클릭. 이렇게. 라인 그리시고 여기 스트림 디지타이징 하셔가지고 그리시면은 디지타이징 하지 않아도 그리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거 안 되시는 분, 그럼 이렇게 대충 임상도를 그렸으면은 이거를 지금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폴리곤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프로세싱 툴박스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게 떠요. 여기다가 폴리고나이즈 폴리고나이즈 치셔서 폴리고나이즈를 시행을 합니다. 임상도를 선택을 해주시고 런 하게 되면은 아까 그렸던 라인이 폴리곤으로 변환이 됐죠. 그래서 이게 폐합이 되어 있어야만, 그러니까 교차를 해야 있어야만 얘가 폴리곤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꼭 이렇게 교차되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폴리고나이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저희가 속성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속성을 F6 눌러서 테이블이 지금 하나도 없으면은 테이블 만들려면 필드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네임, 텍스트 이렇게 하셔서 뭐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작업이 끝난 거는 세이브. 이 폴리곤을 바꾼 거는 여기 메모리 표시가 있는 거는 저희가 아까 작업을 했을 때 임시 파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임시 파일로 안 할 거면은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죠. 세이브 파일 하셔가지고 우리 지오데이터의 아웃풋에다가 세이브 파일 선택하시고 임상도 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메모리가 없는 폴리곤이 생성이 됩니다. 런 임상도 폴리곤은 여기 메모리 표시가 없죠. 얘는 메모리가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임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껐다 키게 되면은 얘는 삭제가 됩니다. 없어지 버리죠. 임시로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스냅핑 작업이 있습니다. 스냅핑 작업은 CAD 하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닿은 부분들을 작업을 그릴 수가 없겠죠. 만약 건물 같은 것들을 그린다고 할 때 여기 뭐 그런 게 없는데 만약 가령 건물을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아니, 그렸는데 이 옆에다가 딱 막벽 건축처럼 딱 붙은 건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찍고 그다음에 찍고 찍고
그러면 딱 정확하게 붙어서 작업이 안 되겠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선에 꼭 묻혀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작업이 안 될 때 저희는 스냅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스냅은 우클릭 하셔 가지고 스냅 데이지차이징 툴바 아닌데 스냅핑 툴바라고 있어요.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클릭하면 여기 자석이 붙어 있죠, 자석. 그럼 자석처럼 노드에 딱 붙여 줄 거예요, 얘가. 자석을 클릭을 하고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액티브 레이어에다가 스냅을 걸겠다 선택을 하고 그려보면은 그리기 위해서 Add Polygon 피처를 클릭을 하면은 근처에 갔을 때 네모난 사각형이 생기죠.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옵션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옵션이 버텍스에도 할 건지 세그먼트에도 할 건지 세그먼트도 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 세그먼트에 가서도 얘가 스냅이 걸려요. 확대해 보면은 지금은 앞만 확대를 해도 하나로 딱 붙어 있죠. 스냅을 줬기 때문에. 각자 한번 해 보실게요. 임상도 저희가 만들었든지 아니면은 뭐 이 건물 레이어라든지 거기다가 에디트 모드를 하셔 가지고 폴리곤을 한번 그려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폴리곤을 그리고 스냅핑 하기 위해서 스냅핑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죠. 버텍스 꼭지점에다 붙일 건지 아니면 선분에 붙일 건지 여기는 잘 안 써요. 이 두 가지 많이 쓰는데 보통 두 개 하셔 가지고 체크하셔 가지고 하시고 액티브 레이어는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에만 작업을 할 수 있게 액티브 레이어 체크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붙었죠. 뒷지도를 끌게요. 아니면 이렇게 복잡한 것들 아이고 여기도 스냅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꼭지점을 딱 맞춰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냅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새로운 기능이 이제 오버래핑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겹쳐졌을 때 이거를 피해 가지고 도형이 생성이 돼요. 이거는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만약 이걸 버텍스를 다 하나씩 따라서 그려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걸 그릴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방금 말씀드린 이 오버래핑 컨트롤이에요. 보시면은 내가 만약 여기다 이만큼의 구지를 하나 그린다 할 때 원래대로 하면은 뭐 스냅을 하든지 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이 오버래핑 스냅에 보시면은 어보이드 오버랩 액티브 레이어 클릭을 해 주고 그림을 도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도형이 기존에 있던 도형을 피해서 생성이 돼요.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씩 안 찍어도 도형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레이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도형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 찍고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존에 있는 레이어를 피해서 도형이 생성이 되는 거죠. 면접한 폴리곤을 생성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접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은 한번 레이어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도형도 그려 보고 수정도 해 보고 해 보시면 되고, 오늘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속성을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아까처럼 이 레이어의 속성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야 된다.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F6 눌러 가지고 뭐 춤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뭐 하나 더 할까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걸 해 볼까요? 필드 추가하는 거는 상단에 이거 뉴 필드를 클릭해 주시고 부분 해서 뭐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얘는 중학교, 얘는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세이브. 그리고 레이어는 점선면으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 레이어 아까 버스 정류장 하나씩 찍어보는 거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요. 문화재 박물관 쪽 계신 분도 많으신데 지표조사 같은 거 할 때 포인트를 찍어야겠죠. 그런 거 할 때 작업을 하시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5-1 레이어 생성을 해서 여기 하단 부분에 아파트 레이어를 생성하셔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시겠어요. 다음 시간 퀴즈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과제랑 동일하니까는 이거 말고 요거. 그래서 요쪽에 아파트 몇 개 추가해 주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생성 쪽 했고, 다음 시간에는 시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한 5분만 파이썬 모듈 재설치하시면 되세요. PC를 포맷해야 될 것 같은데.